안녕하세요. 저는 4주차 강의를 맡게 된 웹파트장 지호준입니다. 저는 이번 웹 커리큘럼에서 4주차, 5주차, 그리고 10주차 강의를 맡았습니다. 저는 워크북을 활용해서 강의 시간을 가능한 짧게 만들려고 했고, 때문에 강의 중에 특정 키워드에 대해 워크북을 통한 학습을 부탁드린다면 그 부분을 학습하고 강의를 이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주차는 리액트에 대한 강의이고, 목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리액트란부터 시작을 해서 리액트를 간단하게 설치해 볼 거고요. 컴포넌트가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관련돼서 예시를 볼 겁니다. JSX도 마찬가지고 프롭스도 그렇고 배열 렌더링, 조건부 렌더링까지 이렇게 설명과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션 설명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키워드 공부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리액트 토글 안에 여러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키워드들의 내용을 채우며 공부하고 오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고 오셨다면 여기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하실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그 도물 조작했던 작업이 리액트를 사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액트에서 버추얼 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스터디 때도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리액트를 설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액트를 직접 설치하는 방법, CRA를 이용하는 방법, 바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다룰 거고 워크북 키워드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각각 어떤 방식으로 리액트 프로젝트를 설치하는지 간단하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방법도 어떤 게 있는지 스터디 때 조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리액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당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건데 리액트를 설치하고 그 리액트 돔과 리액트 스크립트까지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리액트 돔은 리액트 요소를 돔에 렌더링하는 역할을 하고 주요 메소드로는 렌더가 있습니다. 이 렌더 함수는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액트 스크립트도 다운로드 할 건데 리액트 스크립트는 CRA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 및 설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걸 설치해주지 않으면 웹팩이나 바벨과 같은 복잡한 설정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액트 스크립트까지 같이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터미널을 열어서 어, 네. 이렇게 설치를 그냥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됐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폴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약간의 세팅을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 이러한 구조는 CRA를 통해 생성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저희는 직접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src 폴더랑 public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퍼블릭 안에는 index.html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src 안에는 index.javascript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body 안에 제가 div 태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먼저 그 루트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거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그냥 같이 따라서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조금 뒤에서 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렌더 메소드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냥 이건 h1으로 h1 태그를 사용해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패키지.json을 와서
이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실행을 먼저 하고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npm start 하시면 되고요. 그냥 yes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헬로우가 잘 찍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넘어갔던 부분을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여기 먼저 document.getElementById는 HTML 문서에서 id가 앱인 실제 돔 요소를 가져온 모습이고, 이 create 루트를 하게 되면 리액트가 돔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리액트 앱의 루트가 되는 돔 요소를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으실 것 같고, 루트가 된다는 말은 이 요소를 시작으로 계층적으로 렌더링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루트 렌더는 이 리액트 괄호 안에 있는 그 JSX인 문법을 받아들여서 버추얼 돔의 H1 요소를 생성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컴포넌트를 설명을 드려요. 네, 다음은 컴포넌트인데요. 먼저 컴포넌트란 페이지에 렌더링할 리액트 엘리먼트를 반환하는 작고 재사용 가능한 코드 조각입니다. 이 엘리먼트는 리액트 앱을 구성하는 블록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기술하며 변경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컴포넌트라고 하면 가장 작은 단위로서 언급되곤 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컴포넌트를 생각해 보면 프로그램 언어 수준이 아닌 소프트웨어 디자인 수준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저희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또는 이 프레임워크에 적용해 보면 웹 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컴포넌트를 코드 몇 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희가 컴포넌트화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컴포넌트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기준은 복잡성과 재사용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컴포넌트가 많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지, 혹은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 용이하려면 어떻게 컴포넌트를 설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컴포넌트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네, 조금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럼 컴포넌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이거 일단 편하게 그냥 따라서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앱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헤더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음, 이게 안 만들어지지? 일단 이렇게 하고 이 헤더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 이 헤더 컴포넌트를 앱 안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되면 불러진 건데,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컨텐츠 컴포넌트는 헤더 안에서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잘 불러졌는데, 화면에 나오게끔 하려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 헬로우를 화면을 통해 봤었는데, 잠시만요. 네, 헬로우를 봤었는데 이거를 앱을 나오게 하려면 여기서 앱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일단 임포트 먼저 해줄게요. 그러면 저희가 썼던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앱 안에 헤더가 있고 또 헤더 안에 컨텐츠가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간단할 때는 뭐 별거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하나하나의 그 무게가 좀 커지다 보면 이렇게 컴포넌트를 나누는 게 뭐 재사용성이라든지 뭐 유지보수 하기에 굉장히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예를 들어서 이 헤더 컴포넌트는 이 앱 안에서 선언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에서 선언을 해주셔야 하고, 이렇게 컴포넌트 이름을 시작하는 이 문자는, 첫 문자는 대문자로 와야 된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JSX입니다. 먼저 JSX는 자바스크립트의 확장 문법으로 이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리액트 엘리먼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최상위 계층을 보았을 때 반드시 부모 요소 하나가 감싸는 형태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눌러보면 지금 빨간 줄도 떠 있고 여기에 설명으로 뭐 JSX식에는 부모 요소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 요소가 부모 요소 하나가 감싸는 형태가 아니게 되면 오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류를 없애려면 그냥 다른 태그를, 그러니까 부모 요소가, 하나의 부모 요소가 다른 자식 요소들을 감싸는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JSX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작성하려면 이 중괄호, JSX 내부에서 코드를 중괄호로 감싸주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게요. 지금 이렇게 네임을 선언해 줬는데 이 선언한 네임을 여기 안에서 이제 부르고 싶다. 그러면 음, 그냥 태그 안에다가 네임을 입력하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아까 나와 있었던 대로 중괄호로 감싸게 되면 네임이 아니라 여기 네임으로 선언했던 호준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말이고요. 다음으로는 이 품은 대신 사막 연산자를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네임이 호준이 아니라면, 아니 호준이라면이죠. 죄송해요. 호준이라면 호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땡 하고 호준이 아닌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호준이 아닌 경우에는 이 false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류가 어, 아, 뭐야. 네, 제가 오타를 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호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한 대로 이 앞에 있는 부분이 true일 때 나오는 렌더링 되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부분이 false일 때 렌더링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네임이 호준으로 true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제가 호준 1로 바꾸면 true가 아닌 false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화면에 false라고 렌더링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라 이 JSX는 이렇게 사망 연산자를 사용하면 조금 편하게 렌더링 할 수 있다는 점, 이건 꽤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걸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네, 4번, 5번은 4번은 리액트 돔은 HTML 어트리뷰트 이름 대신 카멜 케이스 프로퍼티 명명 규칙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그 폰트 사이즈 썼던 거를 이렇게 카멜 케이스에 맞게 S를 대문자로 해주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C를 대문자로 해줘서 카멜 케이스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JSX 내에서 주석은 이런 형태로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필요에 의해 직접 사용하시다 보면 금방 깨달으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롭스인데요. 프롭스는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로 값을 전달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프롭스를 받은 하위 컴포넌트에서는 이 프롭스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전달할 때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면 되고 문자열 외의 값을 전달할 때는 중괄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제가 써놓은 규칙은 리액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모든 리액트 컴포넌트는 자신의 프롭스를 다룰 때 반드시 순수함수처럼 동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며 그러면 순수함수가 뭔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순수함수가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순수함수란 외부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인자에 대해 항상 똑같은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예시 1번은 순수함수처럼 동작하는 컴포넌트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 프롭스로 받은 네임을 그대로 반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순수함수처럼 동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순수함수처럼 동작하지 않는 컴포넌트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프롭스로 받은 네임을 지금 멋대로 바꿨죠. 멋대로 이제 이 네임을 다른 값으로 바꿔버려서 출력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순수 함수처럼 동작하지 않는 컴포넌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하고 만약 값을 바꿔야 한다면 이렇게 다른 변수를 설정해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 후에 이 값을 이렇게 렌더링 하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순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롭스 관련해서는 조금 예시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헤더에서 이런 숫자를 선언해 줬다고 할게요. 그러면 프롭스로 내려준다는 건 이런 식으로 넘버를 내려주게 되면 이 받는 데서 프롭스라고 이건 사실 그냥 변수를 저희가 임의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꼭 프롭스라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서 프롭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헤더에서 선언한 값을 컨텐츠로 내려서 이 컨텐츠에서 그 값을 렌더링해주는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로 값을 내려주는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구조어 할당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입니다. 때문에 이 강의에서 비구조어 할당에 대해 엄청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이 비구조어 할당을 통해서 프롭스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꺼내 쓰는 예시만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런 식으로 비구조 할당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프롭스에 직접 접근해서 점 찍어서 이렇게 네임으로 직접 프로핏을 찾아가야 되고요. 비구조 할당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네임을 불러서 바로 네임을 렌더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예시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코드가 길어서 좀 미리 써놨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외부의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받아와서 쓸 건데 지금 이것도 그냥 보여드리려고 헤더에서 이 프롭스를 받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프롭스를 이렇게 받아오고 지금 보면 이 프롭스에서 그 유저 데이터 점 그리고 유저 점 네임 이렇게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유저 데이터 그리고 유저 네임 이렇게 찍어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되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지금 이렇게가 중복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비구조 할당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이 이런 제가 비구조 할당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모습인데 이렇게 미리 데이터 형태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해 두게 되면 지금 반복되던 부분들이 전부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바꿔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중복되는 코드가 없어지도록 네, 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조건부 렌더링이랑 배열 렌더링을 살펴볼 건데,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워크북을 채우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시를 들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말씀드릴 거라서 그냥 아, 어떤 거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액트에서 배열을 렌더링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편하게 배열을 렌더링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건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유저 배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저 배열이 있고 그 값들을 화면에 렌더링 하려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배열, 첫 번째 배열에 값들을 넣어주고 또 두 번째 배열 값들 넣어주고 세 번째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불필요하게 계속 이만큼의 코드가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를 조금 분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한 게 이게 이제 유저 리스트 1입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잠시만요. 네. 기존에는 이렇게 유저스에 계속 접근해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div가 세 덩어리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유저 컴포넌트를 따로 이렇게 선언해 준 후에 여기 안에서 유저 값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중복되는 코드를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열의 크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3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이 방식대로라면 동적인 배열을 렌더링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동적인 배열을 렌더링할 때에는 그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인 맵을 사용하면 됩니다. 맵은 먼저 네, 이게 제가 맵으로 구현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맵 함수는 배열 안에 있는 각 원소를 변환하여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작업으로 일반 데이터 배열을 리액트 엘리먼트로 이루어진 배열로 변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하실 점이 여기 지금 키가 선언되어 있는데 이 키를 빼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오류가 뜨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키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제가 원래 써 있었던 대로 이렇게 키를 만들어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리액트에서 배열을 렌더링 할 때에는 이 키라는 프롭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키 값은 각 원소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값으로 설정해야 하며 지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금 유저스 각각에 있는 이 아이디가 고유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 리액트 조건부 렌더링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렌더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막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부 렌더링을 구현할 수 있고 이 엔드엔드를 이용해서 조건부 렌더링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 참고사항을 보면 이 단축평가 논리 계산법에 의해 props 값 설정을 생략하면 true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축평가 논리 계산법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라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간단하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예시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있는 이 사막 연산자를 이용해 조건부 렌더링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아까 저희가 봤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사막 연산자인데요. 이게 물음표 앞에 있는 게 조건이 되는 거고 이 true인 경우에는 여기가 렌더링 됐었고 또 false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렌더링 됐었는데 이게 사막 연산자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조건에 맞게 분기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드엔드를 사용하는 건 네, 이 부분에서 그 젠더가 메일인 것만 그 값만 렌더링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유저.젠더에 접근을 해주고 이 젠더가 메일인 경우에만 나오도록 그러면 아까 봤던 엔드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지금 메일이 아니 뭐야 젠더가 메일인
이 두 가지 요소만 렌더링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조건부 렌더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실습하신 거 제출은 필수 사항은 아니고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션은 제가 워크북에 조금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스텝별로 잘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세팅을 해서 제가 레포에 기세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